소방 전기 일반의 두 번째 강의는 앙페르의 오른손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그다음 비오사브르 법칙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한번 보면은 말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제 전류와 이 자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처럼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떤 전류 이제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자개의 방향이에요. 자개의 방향. 이게 동그라미가 회전하는 게. 그러면 그 자개의 방향을 이렇게 오른손에 엄지를 제한 네 손가락으로 움켜 잡으면 이때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이 방향이 전류 I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반대로 이것도 돼요. 여기가 I일 때 이젠 여기가 자기 H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변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이제 기호로 표현할 때, 자, 지금 이게 이렇게 H일 때 오른손으로 지면 여기가 I라고 했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죠. H가 반대 방향이면은 I도 반대 방향이겠죠. 똑같이 오른손을 움켜쥐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있잖아요. 위에서 볼 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류가 이제 화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위에서 볼 때. 그쵸? 지금 얘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있죠. 이건 X 표시로 표현해요. 화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표시는.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떤 화살표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뒤에 화살표의 꼬리는 X 모양이고 화살표 앞에는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화살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한테 눈으로 볼 때 얘가 보이죠. 얘가 보여지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화살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보이죠? 화살표의 꼬리인 X가 보이죠. 그래서 이 X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좀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자체를 이 모양 자체를 화살표를 암기를 해주시면 전류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아까 H 말고 I가 이제 회전한 상태에서, I가 이런 식으로 회전한 상태에서는 이쪽이 H가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또 되겠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됩니다. 얘는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엄지를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N극, N극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로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을 다 했고, 그 다음 앙페르의 주회전 법칙을 할게요. 앙페르의 주회전 법칙은 이건 벡터 미적분학 같은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어떤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개가 이런 식으로 H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자개가 고리가 형성되죠. 이 자개 고리가 형성되는데 이 자개 고리를 어떤 이런 식으로 전류 I가 이 안을 관통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쓰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자개를 그 얘가 지나가는 길이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주면 그거를 관통하는 전류 I 값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예시를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사실 암기를 해주시면 수학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도 그냥 문제를 풀릴 수가 있어요. 자, 무한장 직선 전류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봐봐요. 얘는 자개가 H죠. 그 다음에 여기서 L이 얘가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이가 뭐예요, 여기는? 지금 얘잖아요, 얘.
이거는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r이 되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관통하는 전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조금 h를 쓰면 2파이r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통형 직선 전류인데 이거는 자 봐봐요. 일단 R1일 때랑 R2일 때 R1일 때랑 R2일 때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R1과 R2. 자, R1일 때를 보면은 H 2파이 R1이 이 R1이 형성하는 이 둘레 있죠. 이 둘레에 통과하는 전류는 I란 말이에요. I. 이 지금 이 원통의 전류 I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원통 있잖아요. 이 원통에서 지금 이 원통 있죠. 이 원통에서 지금 이 내부에 통째로 뭐가 흐르는 거냐면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R1을 우리가 둘레를 잡았을 때는 그냥 I가 다 흐르죠 그 안에. 그래서 I가 되는 건데 문제는 R2일 때가 문제예요. R2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I가 다 흐르지 못하고 R2가 만들어내는 영역은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둘레로 치면. 그러면 전체 I가 다 관통하지 못하죠 그 안에. 그러면은 어떤 비율로 관통되냐면은 지금 단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전체 원통의 단면적은 원통의 반질은 뭐예요? 이거죠. 라지 R.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면적의 비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원래 라지 R의 그 원의 단면적만큼 I가 흐르는데 R2만큼의 단면적만큼의 전류가 흐르니까 비율상으로는 전체 I가 흐르지 못하고 이 정도의 비율면 I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2파이 R1분의 I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가 이거 계산을 해주면 2파이 라지 R 제곱분의 R2I 이런 식으로 개념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무한장 솔레노이드 가면은 얘는 이제 전류 I가 회전하는 형식이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자개 지금 이게 H죠. 얘가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근데 방향이 지금 이게 전류 I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거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으면 어떻게 되죠? H가 지금 이 방향 형성되는 이 방향으로 엄지 방향이 그렇죠? 자, 이때 그 H 값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 막대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하면 L이 전류 이 안을 관통하는 전류는 I가 아니라 뭐예요? NI입니다. NI. 왜냐면 N회 가만기 때문에 N개의 I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HL은 NI라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H는 뭐가 되는 거예요? H는 L분의 NI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L분의 N을 뭐라고 쓰냐면 소문자 NI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소문자 NI는 뭐냐면 L분의 라지 N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이제 가문수 또는 이제 권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H는 스몰 ni 이렇게 솔레노이드일 때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한장이니까 지금 제가 임의로 했던 이 L은 사실 그냥 임의로 일단 지정을 해준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L이라는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없고 단위 길이당의 가문수인 스몰 n 값으로 얘를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그러니까 동그라미 형태의 솔레노이드인데 얘는 H가 길이가 2파이r이죠. 왜요? 이게 반지름 R이잖아요. 여기죠, 여기.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죠. H 2파이r은 똑같이 n번 감긴 거니까 ni 이렇게 됩니다. 그럼 H가 뭐가 돼요? 2파이r분의 ni가 되겠죠? 이렇게. 참고로
그 무한장 솔레노이드든 환상 솔레노이드든 솔레노이드가 감기지 않은 부분은 외부에 이제 그 자개가 0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는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가 감긴 부분만 지금 제가 한 이 H라고 쓴 공식이 되는 거고, 솔레노이드가 감기지 않은 부분은 그냥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앙펠의 주해중 오른나사 법칙, 주해중 법칙까지, 주회적분 법칙까지 했고, 그 다음에 비오 사버르 법칙을 한번 가볼게요. 자, 비오 사버르 법칙은, 자, 일단 공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DH. 그러니까 미소 자개죠. 미소 자개는 IDL, 공식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크로스 표현한 게, 위에 지금 곱하기 표현한 게, 이거는 벡터에서는 외적이거든요. 외적. 외적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외적. 외적은 어떤 A랑 B에 대한 외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값은 A랑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인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 n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정해지냐면, 자, 봐봐요. 이게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외적 벡터는 어떻게 하냐면 A에서 B로 오른손으로 감아주세요. 그러면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그게 곧 두 벡터 외적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를 향해서 감아주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3D예요. 3D. A랑 B를 감아주면은 그때 그 엄지방향 벡터가 이렇게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랑 얘 이렇게 둘 다 수직인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3D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n이 이 외적 벡터의 방향을 의미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적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A랑 B의 각각 크기에다가 A랑 B 두 벡터가 이루는 세타 있죠. 이거의 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그 외적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방향 벡터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벡터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모자 써주면, 이걸 햇이라고 하는데, 햇을 써주면 그 단위 벡터를 의미해요. 단위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이제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만 1이 되는 거죠. 이걸 단위 벡터인데, 지금 현재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이잖아요. 근데 A, B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얘가 뭐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뭐 그만큼 확대가 되겠죠. 이 벡터가 바로 A랑 B를 외적한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외적의 이제 간단한 의미고,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가 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외적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H는 4파열 제곱분의 IDL, 그 다음에 R 햇을 외적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어떤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특정 길이가 있겠죠? 이렇게 DL이라는 미소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소 길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순간에서의 이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개를 구하고 싶은 어떤 점이 있겠죠. 그 점. 그쵸? 그 점에 대해서 지금 H 값을, 그러니까 자기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주변에 지금 이렇게 I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자,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이 방향. 이 길이가 일단 R이거든요. 이 길이가 R의 길이 R. 여기 있는 R. 그리고 여기를 향하는 벡터가 바로 R 햇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그러니까 크기가 1이어야 돼, 얘는 크기가 1이어야 됩니다. 다만 방향은 이 R과 똑같은 방향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외적을 하자고, 외적.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아까 DH가 뭐라 했어요? IDL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파이 r 제곱 i 그다음 뭐 dl의 크기 그 다음에 지금 r 햇의 크기 사인 세타 아까 외적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크기 해주고 사인 세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dl과 r 햇을 외적했을 때 방향인 n 얘가 이렇게 되겠죠. 뭐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예요? 아까 r 햇의 크기는 1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4파이 r 제곱분의 i 그냥 dl의 크기 사인 세타 n 햇 이런 식이 표현되는 거고 지금 dh가 미소자개라요. 미소자개. 그러면은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은 얘는 h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를 양변을 적분해 주잖아요. 그럼 h 값이 되는 그냥 h는 뭐가 돼요? 여기도 dl이 그냥 l로 바뀌어요. 그냥 길이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이제 n 햇은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니까 제거해주면 일단 h 값은 그냥 4파열 적분의 il sin 세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구체적인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예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지는 원형 코일 중심에서는 h가 어떻게 됐냐 이건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식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 식을 그때그때마다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식을 지금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얘를 자, 그러니까 지금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심을 가로지르게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럼 어떤 지점 이미지 지점 x에서의 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 전류로 인해서 여기가 받는 이 h 이 값은 도대체 뭐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얘라는 겁니다. 그럼 x가 지금 제가 여기 x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x가 0이니까 얘가 이게 0인 거. 그러니까 여기죠? 이 지점에서 정확히 딱 원형 코일의 딱 그 한 중간 한 가운데 지점에서는 x가 0이니까 이 식에서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r의 제곱 2분의 3승분의 r의 제곱 i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r의 3승분의 r 제곱 i니까 2r분의 i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r분의 i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얘를 사실 증명까지는 당연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증명은 참고하라고 그냥 알려드리자면 자 그냥 가볍게 빨리 할게요. 증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우리가 이미 x지점에서의 지금 h 값을 알려고 하는 거죠. 자, 봐봐요. 얘가 지금 어떤 이 점을 기준으로 봐봐요.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게 r이죠, r. 그쵸? 이게 r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라지 r이고 그러면 이 전류랑 지금 얘도 역시 3D로 봐야 되는데 이 코일을 중간을 통과하는 이 선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전류 벡터 전류가 향하는 dl 벡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코일을 기준으로 얘랑 이쪽 방향은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idl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방향 이 x를 향해서 가는 얘는 r 햇이 된단 말이죠. 얘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이 이루는 각도가 몇이에요? 90도 아니에요? 90도? 지금 90도죠. 입체적으로 보면 3D니까 90도란 말이에요. 90도. 그러면 일단 DH가 뭐가 돼요? I, DL 아까 했던 거에 하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IDL 얘랑 얘를 외적하면은 IDL에서 R 쪽으로 R 햇 쪽으로 그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방향인 거 알겠어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그럼 이 방향은 얘를 그대로 여기로 옮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가 받는 거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자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이 x에게 x 위치에게 이렇게 방향의 자개를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들이 다 x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얘는 이쪽에 있는 거는 자기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크기는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려보면 이게 x라고, 이점이 x라고 했을 때 얘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또 이제 뒤쪽에서는 뭐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벡터를 봤을 때 벡터를 분해했을 때 벡터를 분해한다는 말은 이쪽 벡터를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로 분해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다 대칭이잖아요.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해를 전부 해서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하면은 수직 방향 벡터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정확하게 상쇄가 다 됩니다. 상쇄가 되고 뭐만 남아요? 수평 방향의 벡터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 방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x가 받는 수평 방향만 고려해 준다면은 이쪽 벡터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지금 세타는 이미 썼으니까 파이라고 이제 각도를 지정할게요. 그러면 dh는 지금 이 값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얘까지 추가로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수직 방향만 볼 거, 수평 방향만 볼 거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어서 다시 뭐가 되냐면 지금 아래 제곱 있죠? 스몰 아래 제곱. 얘는 라지 r과 x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idl sin 세타. 근데 잠깐만요. sin 세타를 여기서도 sin 세타가 근데 세타가 몇이에요? 9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0도였으니까 그냥 여기는 1이죠. 1. sin 90도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뭐죠? 지금 이게 파이잖아, 이게. 근데 이 파이 각도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얘도 파이예요.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루트 r제곱 x제곱 분의 r 되는 거 맞나요? 지금 이거 분의 이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몇이에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얘는 r이죠. 그게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4파이 r제곱 플러스 x제곱 몇 승? 2분의 3승. 그 다음에 I, dl, 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원론적으로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변을 적분해주면 dh가 h로 바뀌고 4파이 r제곱 플러스 x제곱에 2분의 3승. 그 다음에 잠깐만요. I 하고 이제 여기가 dl이 아니라 l이 돼야 되잖아. L. 근데 그 l이 지금 보면은 이 전류 i가 흐르는 그 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r.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어지면은 2배 2분의 3승 r 제곱 i 이렇게 식이 나와요. 아까 이 식이 지금 처음에 있던 이 식과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나이지 모드에 증명을 했고 증명을 알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유한장 직선 전류일 때도 이 비오사버르 법칙이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은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뭐 암기하셔야 돼요. 이 식을 암기하셔야지 문제가 나올 때 푸실 수가 있는데 얘도 좀 증명해 볼게요. 증명해 볼 텐데 그냥
여기서 강의 마무리 짓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거 증명을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자, 빨리 한번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자, U 한 장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 끊긴다는 소리예요. 더 가지 않고 끝. 더 무한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고, 어떤 지점 H가 있는 거고, 여기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했을 때 여기를 세타 1, 여기가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한장 직선 전류에서 H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된다. 이 경우일 때 이 H 지점에서 그 자기장이 뭐냐, 자기가 뭐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한번 가보면 어떻게 할 거면 첫 번째로 세타 1일 때만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단일 때만 지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H가 있고 이렇게가 있으면 여기 세타 1, 여긴 R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IDL DH가 뭐예요? DH가 여기서는 DH1이라고 할게요. 지금 세타 1일 때만 하는 거니까 DH1이 IDL. 자, 지금 이게 각도를 보면은 봐봐요. 지금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이게 DL 벡터죠. 여기가 DL 벡터고 여기가 R 햇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각도가 몇이에요? 이 각도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1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세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 될 거 아니야. 90도에서 빼니까. 그러면 다시 그거를 이 전체 여기 이게 180도죠. 파이죠. 파이에서 다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을 빼주면 이쪽 각도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1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럼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둘이 이루는 각도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1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4파이 R 제곱 I dl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1은 그냥 코사인 세타 1이 됩니다. 네. 그럼 H1은 뭐예요? 양변을 또 적분해주면은 4파이 R 제곱 I L 코사인 세타 1이 되죠. 근데 이 L이 여기 L이 R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L이 R에다가 탄젠트 세타 1 곱한 거 맞나요? 그래서 L 대신에 R 탄젠트 세타 1을 곱해줄 거예요. R 탄젠트 세타 1을 대체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4파이 R 제곱 I R 해주고 탄젠트 세타 1은 다시 뭐예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고 다시 코사인 세타 1이 뒤에 곱해질 수 있으니까 지워지면 뭐만 남아요? 4파이 R 제곱 IR 사인 세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R 지워지면은 4파이 R분의 I 사인 세타 1 이게 위쪽 방향 세타 1일 때고, 마찬가지로 세타 2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4파이 R분의 I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공통된 이제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전체 H는 H1일 때랑 H2일 때를 더한 거니까 4파이 R분의 I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 이렇게 해서 공식의 증명이 완성됩니다. 지금 얘랑 똑같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공식은 외웠고, 이거를 잘 못 외우겠으면 어차피 기출문제 풀 때 이거 그냥 유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뭐 변형돼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때 가서 그냥 공식을 외우셔도 딱히 상관없어요. 그때 가서 다시 공식은 설명 당연히 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